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사실 어저께 블럭들 이슈가 있었죠. 블럭들 이슈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이제 장점이랑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장점에 대해서는 어저께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뭐, 가장 큰 장점은 그거겠죠. 일단, 최대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하물며 신주 이수권까지도 매도를 하게 된다면 그 매도 물량은 또 공렬한 공매 세력들한테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최대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시그널은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다. 이거는 대주주 매도랑은 성격이 틀린 것이다 라고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제일 좋았던 건 그거죠. 진 회장이 개인 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를 했다면 상당히 더 좋을 뻔했어요. 근데 이것도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진 회장이 현재 있는 돈이 없어요. 수중에 있는 돈이 없어요. 그러면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주식담보대출이 가장 유력했었죠. 그리고 그 전에 나온 이렇게 뭐 종종 공시상도 보면은 그럴 것 같다는 뉘앙스를 많이 풍겼는데 결국은 일단 주식담보대출 이미 한 것도 많이 있고 또 게다가 또 주식담보대출을 받으면 진 회장도 지금 뭐 사실 뭐 연봉이 얼마 되겠습니까? HLB가 성장성이 있는 거지 지금 당장 매출이 나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연봉을 많이 받기도 뭐한 거고 뭐 그렇게 되면 주식담보대출을 한다면 최소한 이번 거까지 한다면 최소한 1억 이상 매달 내는 돈이 늘어요. 이자 비용만.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 하물며 주식담보대출이 높다는 거는 HLB의 주식담보대출이 최대 주주가 담보대출이 높다는 건 만에 하나라도 회사가 좀 이렇게 뭐 시장 악재로 인해서 빠졌을 때 반대 매매 가능성도 있는데 잠재적으로 이거는 보면은 우리 주주들한테도 피해니까 이거보다는 블록딜을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도 진 회장도 마찬가지고 이대 주주인 알렉스 킴 엘레바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제 사모님인 이연아 씨도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야, 어차피 그거 유상증자 총액 인수하기로 한 거 그거 뭐 또 블록딜 가지고 팔고 또 뭐 밑에서 사고 뭐 이렇게 생쇼를 하냐. 그냥 뭐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장점은 있습니다. 일단 신주 인수권이요. 공매 세력한테 넘어가지는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대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는 또 다른 노이즈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야, 어떻게 저 회사 대표이사는 자기 회사 주식 유상증자하면서 주주들한테 받으라고 그러고 자기는 안 받니? 회사의 미래 가치가 얼마나 없으면 자기만 빠지는 거니? 라는 이런 노이즈를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제 관점에서는 상당히 좀 잘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개인 돈이 이미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불하게 블록딜을 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가 되는데 좀 아쉬운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HLB 특히 진양곤 회장 같은 경우는 주주들한테 회사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잘 전해주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주들이랑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회사의 대표도 유튜브에 출연해서 우리 회사는 이번에 유상증자를 합니다. 유상증자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회사는 이뮤노미 테라피틱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 배경은 이렇고 앞으로 발전 방향은 이렇고 이 회사의 장점은 이겁니다 라고 자세히 설명해주는 대표이사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진양곤 회장이 시초인 것 같아요. 플러스 이번에도 그랬죠. 또 이번에 어필리아 LI를 해오면서 이 약물은 어떤 약물이고 우리 리보세라님이랑 같이 있을 때 HLB의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 효과가 나올 것인지 이렇게 설명도 해줬고요. 풀첸 박사의 어드벤첸의 리보세라님의 완전한 권리를 갖고 올 때도 뭐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좀 아쉽게도 어저께 내용 같은 경우는 좀 짧았죠. 내용이 3분이었는데 아쉬운 게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첫 번째 금액적인 면을 자세히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금액적인 면이 아쉬웠고 두 번째 아쉬웠던 거는 블록딜 해간 대상 발표하기로는 미국계 자산운용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미국계 자산운용사가 예전부터 우리 회사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관심 있는 그 회사들한테 물량을 넘겼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우리 느낌상 예전부터 HLB에 관심이 많았다라고 하는 회사는 딱 두 회사가 있잖아요. 그죠? 느낌상은 알겠는데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죠.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없으면서 어저께 또 외국인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죠. 그러면서 자산 운용사한테 넘겼는데 어저께 외국계 매도 물량도 많이 나왔고 이거 도대체 뭐지? 라는
사실 주주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밝혀줬으면 뭐 이를테면 블랙록한테 갔다 아니면 벵가드한테 갔다 몇 주가 갔고 뭐 이렇게 좀 자세히 발표를 해줬으면 라고 인식을 했을 텐데 이게 아니니까 뭐 외국인 매도 물량도 막 이렇게 출회되고 그러니까 이거 누구한테 넘긴 거지? 제대로 자산운용사한테 넘긴 거 맞나? 자산운용사들은 저 찍상 얘기 들어보니까 몇 년 동안 갖고 있으면서 최소한 3배, 4배, 5배 정도 수익은 보기 위해서 온다던데 그거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고요. 두 번째는 이 금액적인 면인데 한번 살펴보죠. 진양곤 회장 47만 주를 어저께 블록딜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47만 주. 그리고 가격은 10만 6,800원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약 502억이 살짝 안 되네요. 500억 정도를 현금화를 시켰습니다. 진양곤 회장은. 근데 아시다시피 대주주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야 돼요. 양도세가 25% 그다음에 지방교육세까지 합쳐가지고 2.5% 하면은 27.5%가 됩니다. 그래서 500억에 대한 양도세 27.5%를 곱하니까 세금만 140억을 내요. 그래서 어저께 500억 팔았다고 500억이 다 내 돈이 아닌 국가에 140억을 줘야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중에 들어왔는 돈은 360억 정도가 됩니다. 2억 그냥 떼죠. 2억은 그냥 수수료 떼죠. 그래서 360억인데 대충 이 310억은 1차 발행가로 계산을 한 거예요. 1차 발행가 78,700원 곱하기 약 40만 주가 안 되죠. 39만 7천 주인가요? 그걸 계산하니까 이제 310억인데 자, 그럼 52억이 남아요. 그럼 과연 도대체 이게 상당히 신경이 쓰여요. 52억. 이거를 도대체 남는 돈인데 이 50억을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거지? 근데 또 재밌는 게 이 52억이 뭐 크다면 크고 작으면 작다는 돈인데 완전히 큰 돈도 아니에요. 너무 큰 액수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게 너무 작은 액수도 아니에요. 되게 뭐랄까 여기도 쓸 수 있고 여기도 쓸 수 있는 딱 그런 용도거든요. 50억이라는 돈이. 그래서 야 그럼 과연 이 나머지 50억 갖다는 다른 회사에 투자하나? 뭐 이를테면 뭐 지분을 늘리기 위해서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할지 아니면 이 50억은 그래도 좀 전에 얘기했듯이 주식담보대출이 지금 진양곤 회장이 많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HLB의 부담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주식담보대출 이거 갚으려고 하는 건가? 근데 그건 자기 개인 빚이잖아. 뭐 그래 개인 빚인데 뭐 어찌됐건 최대 주주가 담보 비중이 높다는 건 안 좋으니까 오케이 그것도 인정. 그럼 또 혹시라도 이 만약에 지금 요거 47만 주를 매도를 했으니까 물론 유상증자에도 참여를 하지만 40만 주를 참여해서 뭐 약간 소폭 줄어드는 면은 없잖아 있지만 그럼 이 약간 소폭 줄어든 이 주식을 메우기 위해서 50억을 쓸 건가? 그러면 또 주가가 그럼 떨어진다는 얘기인가? 뭐 확대 해석하면 또 그렇게 해석이 돼요. 좀 안타깝지만 자금의 용도에 대해서 확실히 좀 설명을 안 해준 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저는 이번에 매도한 금액을 모두 유상증자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매도 계획은 없습니다라고만 밝혔는데 요거에 대한 걸 좀 자세히 안 밝혀줘서 그런 것 같아요. 글쎄요, 이제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건 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예요. 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자 그럼 만약에 이번에 최대 주주가 40만 주가 있었는데 39만 7천 주가 있었는데 이거를 신주 인수권을 매도를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 지금 50억을 얘기를 한 건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또 계산을 해보니까 뭐 40만 주라고 치고 50억이 나오려면 약 12만 원이어야 돼요. 신주 인수권 가격이. 근데 12만 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가격이 4배 이상 돼야 되는 건데 아니면 이게 그냥 지금 또 유증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비 비용인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아쉬웠던 거는 어저께 그 블록딜에 대해서 좀 아쉬웠던 거는 이 금액에 대해서 확실한 얘기가 좀 없었다는 거. 모르겠습니다. 뭐 10% 500억에 10%니까 여유 자금 혹시 모를 여유 자금이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 거는 같아요. 근데 그거랑 다음에 확실한 자산운용사 미국계 자산운용사가 없었다는 거는 어저께 약간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최대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다른 분은 이렇게 이의를 제기를 하시죠. 어차피 총액 인수인데 그거 왜 블록딜 해가지고 어저께 같은 사태를 만들고 왜 그런 노이즈를 만드냐라는 것도 있는데 유상증자 참여 안 했으면요 더 노이즈가 있었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신주 인수권도 공매 세력한테 넘어갔겠고 최대 주주가 자기 회사를 얼마나 안 좋게 봤으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겠니?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라도 유상증자 참여해야지. 그런 아마 노이즈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찌되었건 이제 블록딜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인 것 같고요.
그 사실 이 음봉 나올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1라인이고 2라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라인은 이제 돌파를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이제 돌파하는 게 이제 관건인 것 같고요. 아스코 초록 공개도 있고 이제 유상증자도 거의 마무리되고 있고 하니까 한번 좀 더 여유 있게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블록들 이슈 때문에 약간 혼주했던 이번 주인데 남은 한 주 또 힘내서 좋은 결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